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그 하자의 유형, 뭐 우리 더블침도 하자가 있고, 뭐 본드 시공, 뭐 타일의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더블침에서는 어떤 하자가 있을까라는 거 궁금해하셔서 저도 궁금해요. 예, 많은 의견들이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하자의 요인들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노트에서 어디로 갈까요? 하자를 찾아볼까요? 하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간에도 아니야. 그쵸? 간에, 욕조 간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벽을 보는 방법도 아니고, 뭘까? 떠붙임의 원리도 아니고, 실내리기, 수직 수평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벽을 보는 방법은 실을 내리는 방법, 붙이는 방법도 아니고, 타공이라든가, 뭐, 욕조 자리 마감도 아니고요. 배부름의 원인도 아니고, 분할도 아니고, 벌어지는 원인도 아니고, 이건 뭘까요? 로스 관리도 아니고, 톨 포지션도 아니고, 예, 식당 관리도 아니고, 어디 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쯤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왜 이래?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한 번 더. 예. 떠붙임 하자 유형.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풀어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 하자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서로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할게요. 자, 떠붙임 하자의 유형. 우리 떠붙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또 하자의 유형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시공하고 바로 하자가 나서 AS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자 보수 기간 안에 어떤 탈락이나 뭐 금이 가거나 예, 뭐 이렇게 무너져 내림 현상이 있어서 또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제가 개발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떠붙이면 하자 유형. 우리 하자 떠붙이면 하자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 공법에 대해서 하자다라는 거는 그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다뤘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떠나서 어떤 하자 유형이 있을까, 네, 어떤 하자 유형이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하자 유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자라는 것은 어떤 하자. 네. 질문입니다.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떠붙임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환경에 대한 문제. 이 모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쓸게요. 예, 환경, 환경의 문제. 환경과 결부되는 문제가 뭐 온도, 계절, 그렇죠? 외부 진동 이런 것들이겠죠. 온도, 높낮이, 습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변하면서 습도가 변하고 기압이 높은 지역에 있나, 기압이 낮은 지역에 있나, 고도가 높은 지역인가, 낮은 지역인가, 일교차가 큰 지역인가, 낮은 지역인가에 따라서도 관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그 다음에 외벽은 따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외벽 같은 경우는 응력의 작용, 우리 벽에 금이 간다 그렇잖아요. 도배지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촥 나눠져서 벽에 금이 갈 경우 그런 환경, 외벽, 그 다음에 타일이 있을 거예요. 원인은 또 타일. 타일, 그 다음에 시공 방법. 시공 방법에서 또 하자가 나겠죠. 사람마다 다른 시공 방법. 자, 바탕면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비슷한 면인데 너무 커서 바탕면을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바탕면, 뭐, 쉽게 생각하면 굴곡, 거푸집, 박리재, 도면치수, 실체치수, 미장, 방수, 조정, 바탕면. 그로 인해서 하자가 좀 나죠. 그 다음에 첨가물에 대한, 첨가물로 인한 하자.
예, 첨가물. 저는 첨가물을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전체적인 공정이잖아요. 우리 타일 공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첨가물이라면 왠지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는 것들까지 표현했어요. 수분 당연히 들어가죠. 뭐 시멘트 모르타르를 형성하는데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집어넣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뭐 주방 세제 뭐 이런 거, 메틸셀룰로스, 뭐 메도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많죠. 우리 석고본드를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압착을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첨가물이에요. 첨가물로 인한 어떤 배합으로 인한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사춤, 사춤에 대한 것도 따로 빼놨어요. 사춤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춤에 대한 것도 따로 빼놨습니다. 도기, 세팅 타공, 뭐 모서리 파손, 뭐 판례 등 판례도 사춤을 몇 프로, 80% 하느냐, 100% 하느냐, 50% 하면 하자가 많이 나느냐, 그걸 법원에서 판례를 내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떠붙임 하자의 유형은 마감에 대한 하자도 있을 거예요. 틈새가 뭐 이만큼 떴어, 1cm가 떴어, 3mm가 떠야 되는데 1cm가 뜨고 예, 균열이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아, 다 안 맞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감 플러스 응력작용, 마감 플러스 환경이라고 써놓은 거는 얘네들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소들이 결합해서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하자를 이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지금 계속 포괄적, 개괄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만 하자라고 하면 너 시멘트 세게 써서 그래, 너 밥 되게 써서 그래, 단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이유로 하자가 날 수도 있지만 환경과 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외벽과 시공 방법이 안 맞아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바탕면과 첨가물이 안 맞아서 벽과 첨가물 타일이 안 맞아서 궁합이 안 맞아서 하자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하자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자가 나는 경우와 결합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하자가 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한번 봤어요. 오늘 할 내용이 이겁니다. 예, 요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흔히 제 강의가 많이 길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걸 끊어서 가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컨텐츠 회차를 위해서는 끊어서 3분, 5분씩 가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끊으시고 3분 듣다, 5분 듣다 지루해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이 채널을 택하셔도 이어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환경을 볼게요. 온도, 계절, 외부 진동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온도, 추울 때 얼잖아요, 우리. 그쵸? 추울 때, 이 습식 공사기 때문에 추울 때 얼어요. 겨울 공사 특히. 타일이 바로 붙이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럼 봄에 녹을 때 그 얼음이 녹으면서 타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에 의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엔 보양을 충분히 해주고, 붙일 때도 우리가 적정한 물의 온도를 설정해서, 우리 돼지골이라고 하죠. 예, 그런 히터를 통해서 물을 데워서, 그 다음에 사전 작업 시 충분히 그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주고 벽의 온도를 상승시켜준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시방서대로는 뭐 영하 1도라든지 뭐 이하로 내려가면 시공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기온에도 우리가 시공을 하시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비슷한 겁니다. 예. 온도, 겨울에 시공했는데 봄에 녹을 때 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외부 진동 최소 3일 최소 3일간은 외부 진동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요 최소 3일이라는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시공할 때는 바로 다음 날이면 이틀이나 3일 안에 굉장히 단단히 굳고요. 다음 날 가도 굉장히 단단하게 바로 그냥 굳어버리는 경우 볼 수 있어요.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3일이 지나도 그냥 손으로 탈거했을 때 수분에 대한 양생, 기온이 낮기 때문에 좀 덜 양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3일이라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진동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제일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저희가 타일 시공을 하는데 반대벽에서 드릴로 작업을 하고 있어. 두두두두두 벽이 막 울립니다. 미세 진동이 돼요. 저희가 타일을 붙이고 있는데 반대벽이라든가 위층에서 막
그 굉장히 큰 한마디로 진동을 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내가 중지하거나 그쪽이 중지하거나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 다음에 좀 밀접한 부분으로 외벽, 벽, 예, 외벽, 응력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응력의 작용. 벽이 하나로 우리 건물이 통으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조적벽도 있고 콘크리트 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벽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예, 따로따로 이렇게 숨을 쉰다 그러죠. 우리가 집도 숨을 쉬고 벽도 숨을 쉬고 또 힘이 작용한다고 해요. 예, 뭐 온도 차에 따라서 기압 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 힘이 작용하면서 모서리가 좀 움직인다고 해요. 흔히들 또 벽이 갈라지면서 깨지기도 해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타일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죠. 예, 벽이 움직이면 타일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죠. 벽이 찢어질 경우에 타일도 그 응력을 견디지 못하면 쫙 금이 가거나 벽이 맞부딪히면 맞부딪히는 부분에서 빵 깨져버리죠.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응력의 작용에 의해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일과 타일 모서리를 최소 3mm 정도 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타일과 타일 모서리에서 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요 응력 왔다 갔다 벽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3mm를 코너마다 살짝 띄워주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 볼까요? 이거 하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타일로 갈게요. 타일, 흡수율에 따라서 하자가 날 수도 있겠죠. 흡수율이 낮은 타일, 높은 타일, 제가 독이질 타일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알루미나 실리케이트 같은 방리재죠. 타일 겉면 말고 뒷면에 우리가 타일을 성형할 때 이 거푸집에서 빨리 방리되게 잘 띄어질 수 있게 방리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게 특히나 뭐 잘 제거가 되지 않을 때는 하물며 우리 떠붙임에서도 물론이고 본드 시공이나 드라이픽스 압착 시공에서도 타일에 잘 접착이 되지 않는 분리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얀 가루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딱 붙여놓으면 툭툭 떨어지는 원인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드 시공이나 압착 시공에서 흰 가루가 뭔가 이상한 게 많이 묻었어. 그러고 괜히 접착이 안 돼. 그리고 툭툭 떨어져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쓸어주죠. 뒤편을. 타일을 많이 쓸어주거나 물을 먹여서 툭툭툭 털어줍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겠고요. 간단하게. 자, 시공 방법에서도 하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시공 방법.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톡톡톡 두들기고 살살 비벼서 꽉 압착시키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두들기고 있어요. 계속 두들기면 드럼 현상이 나죠. 계속 두들기면 물을 빨고 드럼 현상이 나는 건 가장 기초적인 하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압착을 안 시켜. 비비고 흔들고 두들기고 꽉 압착을 안 시키고 그냥 살짝 올려놔요. 살짝 이렇게 벽과 타일 그 부분에 그냥 물만 빨게 살짝 걸쳐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죠. 살짝 얹어놔요. 그러면 압착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떠서 붙인다는 말 자체가 어쩌면 안 맞는 게 어찌 보면 떠붙임도 압착이거든요. 예, 충분한 충진율을 가지면서 압착을 시켜줘야 더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압착을 안 시켜주시고 그렇게 붙이시면 쉽게 응력 작용에 의해서도 막 벽이 움직여 그럼 툭 떨어지겠죠. 압착을 안 시키니까 꽉 붙여놓은 것보다 덜 버티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타일 흡수율이 적은 물 흡수율이 적은 타일인데 비비고 압착시키고 충분히 넓은 면적에 충진을 시키지 않고 살짝 얹어놨어. 그렇죠? 그럼 타일에 따라서도 타일과 시공 방법, 타일과 환경에 따라서도 복합적인 요인으로도 하자가 날 수 있겠죠. 자, 바탕면 볼게요. 제일 속 터지는 부분이에요. 바탕면. 굴곡. 아주 그냥 난리죠. 아주 그냥 뭐 조적은 뭐 물결을 치고 있고 밑에 방수는 그냥 막 고무장갑으로 막 떡칠을 하고 가죠. 그냥. 예. 그다음에 거푸집 방리재. 예. 우리 콘크리트 벽에 우리 옹벽이라 그러죠. 콘크리트 벽면에 흔히 안 붙어요. 잘 붙지 않는 이유가 거푸집 방리재. 우리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거푸집을 세우고 그 안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붓는데 그게 잘 탈거되게끔 하기 위해 방리재를 넣는데 그게 있을 때 굉장히 물을 빨지를 않아요. 약간 기름 성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물 흡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툭툭 떨어지거나 줄줄 모르타르가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도포를 해주셔야 되죠. 예. 더블침 전용, 더블침을 용이하기 위한 그 프라이머, 우리 몰다인이라고 하죠. 예. 더블침 몰다인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바탕면 도면 치수. 도면 치수와 실제 치수가 다를 때, 우리 화장실은 4평인데 3m 50인데 4m예요. 화장실은 4m인데 도면 치수는 4m, 실제 치수는 4m인데 도면 치수는 3m 90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오전벽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도면 치수와 실제 치수가 다를 때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르타가 너무 두껍게 충진이 되기 때문에 된 밥을 쓰게 되면 툭툭 떨어질 수가 있고, 물론 또 환경의 요인에서 응력의 작용에 의해서 접착력이 덜하기 때문에 충진율이 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이 덜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문제입니다. 도면 치수와 실제 치수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론 하자의 요인이 올 수 있겠죠. 자, 미장 방수 조정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미장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타일의 마감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미장은 그 마감 미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우리 조적 겉에 표면 미장을 하시는데 거의 뭐 타일 마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바르시죠. 방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방수하는 거 뭐 수십 번 봤지만 고무장갑으로 막 바릅니다. 그냥 막 타일 마감이 절대 안 나옵니다. 밑에 코너 부분이라든가 모서리 하단 모서리 부분은 절대 방수는 그 타일 마감이 나올 수 없게 대부분 거의 제가 경험하기로는 50% 충분히 50% 이상은 그렇게 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적도 마찬가지죠. 빨리 쌓고 빨리 가자. 그냥 기울어져 있고 나와 있고 넘어가고 뭐 그걸 다 타일이 이쁘게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탕면에 대한 어떤 하자가 많을 거예요. 튀어나온 경우는 밥을 못 채워요. 그렇죠? 볼로 튀어나와서 밥을 못 채워. 타일을 갈아내야 돼. 거기서 그 속은 빈 거예요. 타일 그 속은 비는 결과가 나오고요. 방수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다 밑에가 다 살았어. 어디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돌출됐다 그러죠. 그럼 타일을 갈아내면 그 부분은 밥을 못 채우게 돼 있어요. 마음 많이 못 채워요. 많이 못 채우기 때문에 방수 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춤 부분에서의 어떤 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 기구자리 주변을 많이 채워준다거나 어떤 그런 우리 전기자리라 그러죠. 전기 콘센트 자리 주변을 많이 채워줘야지 우리가 타공을 하거나 뭐 샤워부스 그 수전을 끼우는 부분 주변에 그 다음에 세면대를 달기 위해서 타공을 하는 부분에 많이 사춤을 해주셔야지 드릴로 깼을 때 빵 터지지 않죠. 빵 깨지지 않는 그런 하자의 유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모서리 파손이라든가 그런 거. 여기서 판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판례가 있어요. 제가 문헌을 뒤져보다가 판례를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정확하게 제가 뭐 이렇게 짚지는 않을게요. 근데 믿어주셔도 될 거예요. 판례로 나왔는데 판례는 사춤률하고 박리 현상이 사춤률과 관계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걸 아마 뭐라고 할까요? 대형 건설사에서 아마 그런 소송이 들어갔겠죠. 아무래도 단종과 하청업체와. 근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판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또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을 하세요. 근데 단지 사춤률 갖고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는 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흔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된 밥으로 100% 채우는 거랑 정말 함수율 잘 지켜서 찰지고 진밥 수분이 충분한 밥으로 6방 뜨는 거랑 6방 뜨는 게 더 단단하다는 걸 판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살인, 사기, 뭐 이런 거, 기술적인 문제, 그렇죠? 뭐 명예훼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선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법률적인 용어로 따로 있지만 오늘은 뭐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판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당연한 문제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 분들한테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이 없는 분, 기술이 약하신 분,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시방서에 100%, 80% 이상 사춤을 하라 그래. 막 사춤해서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진바, 정말 함수위를 절묘하게 맞추시고 타일과 바탕면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사춤을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뭐 60%에서 70% 사이에 이렇게 해서 싹 비벼서 압착을 꽉 하신 분이랑 정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춘율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과는 그것만 따지고 들면 사춘율이 적어서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예. 요 부분만 판결을 내리신 거죠. 그렇죠? 예, 요 부분에 대한 판례예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판례예요. 자, 마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첨가물. 요거는 제가 이제껏 뭐 몇십 편의 강의에서 강조드렸듯이 수분, 시멘트, 모래 뭐 다 첨가물, 매도물, 메til셀룰로스 뭐 이렇게 뭐 본드, 본드 그 석고 본드랑 뭐 이렇게 기타 첨가제를 넣으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하자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멘트를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시멘트를 더 넣어요. 비비고 두드리고 하는데 시공을 하는데 뻑뻑하다고 시멘트를 더 넣어버려요. 무조건 시공의 편리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강한 압착력과 접착력을 위해서인가의 선택이에요. 무조건 시멘트를 더 넣으시면 부배합이라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오죠. 부배합. 시멘트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타일이 똑똑 떨어져요. 양색이 되면 타일 그 자국만 나요. 뒷편에 자국만 나서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배합 주의해 주셔야 되고. 첨가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더블 하자 유형 중에 하나가 첨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결합, 단독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요소들이 결합해서 하자가 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하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오랜 경험으로 봐오시고 또 시공하면서 느끼시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 이거는 어떠한 요소와 요인으로 하자가 난 것 같습니다라는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어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이건 이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100% 확답은 없지만 그래도 신뢰가 가는 유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시공을 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 답변을 좀 드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다음 부분에 저희 민감한 거 지금 시간이 20분. 다음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건 뭐냐? 자, 우리 하자가 있어요. 우리 하자가 탁 났어. 우리 하자 요인 시공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경과를 표시했어요. 요거는 단시간, 밖으로 나갈수록 장시간. 우리가 특히 하자라 그러면은 그건 하자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하자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자의 요인. 당장 시공을 했을 때 바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시간이 갔을 때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자가 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단독 우리가 하자 시공을 딱 했을 때 바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요인은 단독으로 일어날 경우가 많겠죠. 부배합 단독. 굉장히 시멘트를 많이 넣었어. 그래서 바로 툭툭툭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시공 방법, 두드림 시공을 많이 했어. 그래서 바로 그냥 덜렁덜렁거려 타일이.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이 아니죠. 그냥 타일을 많이 두드려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 단시간에 빨리 일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난 건 단독 요인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공 방법이나 사춤이라든가 이런 거 사춤을 안 해놓고 드릴로 뚫을 때 뻥 뚫어지죠. 바로 기구 자리를 달 때나 이럴 때 파손이 많이 될 거예요. 바로 단독 행위로 인해서 바로 하자가 나는 경우를 이렇게 좁은 면적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바깥쪽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타나는 하자의 유형일수록 복합적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합 요소. 이것과 이것이 사춤과 시공 방법, 바탕면과 마감, 외벽과 타일과 첨가물이 결합해서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깨지거나 박리하거나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하자의 요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첨가물이라든지 바탕면의 문제라든지 환경 외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계절을 거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세월이 한 바퀴 1년, 2년이 거치면서 하자가
유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런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뭐는 하자다, 뭐는 아니다. 야, 그건 아니지, 그건 맞아 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표를 보시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최소한의 결함, 최소한의 결함, 그 다음에 리모델링까지의 시간 3, 40년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의 결함, 이게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소 부분의 결함, 바로 그 다음에 리모델링까지의 구간.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는 뭐 2년인가 3년이죠. 그러나 뭐 이 리모델링까지 우리가 질려서 우리가 아이고 질렸어 이제 타일 갈아야 돼 뭐 10년 15년 정도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버티는 그런 하자 기간, 그 다음에 3, 40년 이상도 외벽에 우리 많이 굳건하게 붙어있는 타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예, 세월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자가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하고 방지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알고 미리 그 예방책으로 확실한 시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떠붙임도 마찬가지고요. 본드 시공, 압착 시공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에멀전 스타일도 있고, 예, 우리가 습식 시공도 있고, 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공,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크림 타입의 시공도 있지만 수분이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한겨울철에 우리 습식 시공뿐만 아니라 우리 떠붙임 시공뿐만 아니라 본드 시공도 붙여놓으면 툭툭 바로바로 떨어지거나 봄에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 타일도 그런 부분이고요. 하자에 대해서 외국 유형으로 보면요, 타일을 많이 쓰죠. 우리 외국에도. 그럼 보면은 한 그 기사라고 할까요? 잡지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 그 모서리 깨짐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10년, 20년, 30년 버텨오면서 세월의 흔적으로 남더라고요. 귀퉁이가 이렇게 깨지고 그 모자이크 타일이라든가 그 예,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타일, 뭐 식당 바닥, 벽면, 주방 벽면의 그런 타일들이 그런 타일의 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예, 정말 사춤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으로 깨지는 거는 와 이거 하자야, 이거 뭐야, 이건 타일이 이러니까 안 되지가 아니라 참 그 건축물이라든가 인테리어의 일부로서의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타일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자체도 저희랑 좀 시선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민감해서 떠붙이면 하자야, 저거 봐 깨지잖아, 저거 봐 동대문에 가면 3, 40년 많이 붙어 있지만 군데군데 정말 많이 깨지고 떨어졌어, 저거는 그러니까 저건 떠붙이면 하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그런 기자분이라고 할까요? 작가분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보자면 세월의 흐름과 예, 그런 어떤 기억을 담고 있는, 그 시절의 기억을 담고 있는 어떤 건축물의 일부로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하자 유형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요걸 큰 화이트보드에 설명했고요. 두 번째가 요거였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단독이냐 복합이냐 라는 하자 유형. 그 다음에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생각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게 그냥 돌덩이라고, 각이 많이 진 돌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이 많이 졌어. 이 안에 환경도 있고 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 측면, 이 갈라진 측면마다, 이 여러 각도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면에 한 면만 보지 말고 한 면만 봐서 환경이, 수분이 모자라니까 이건 하자야, 이거는 두드림이 많아서 시공 방법의 하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공위성이라고 그러죠. 셀룰라이트. 그냥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을 보는 거죠. 그
각이 여러 수백 수천 가지의 각이 진 그 하자의 돌덩이라는 그 하자라는 돌덩이를 볼 때 환경이라는 측면도 보고 외벽이라는 측면도 보고 타일이라는 측면도 보고 시공 방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문제점도 보고 빙빙 돌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너무 가까이서 이거는 두드림이 너무 많아 시공해 이거는 하자야 무조건 하자야 그리고 제일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블라인드 치고 눈을 가리고 떠붙이면 아예 하자야 이건 하자입니다. 하자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압착에 있어서도 떠붙임만 하시던 분들은 압착도 아니야 압착도 뭐 100% 아니야 하시지만 우리가 서로 눈을 가린다면 소통이 안 되겠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실 수 있게 좀 생각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공유하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리허설 없는 강의였는데요. 뭐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쭉 썼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이 안에서도 뭐 뽑아서 타일, 시공 방법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시간이 29분이네요. 이왕 올해 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외벽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응력작용. 우리가 벽이 움직인다고 하고 우리 집 보면 오래된 집이나 뭐 아파트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타일이 1년 있다 떨어지는 경우 왜 떨어져요? 라고 하는데 하나의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흔히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단열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다세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는 시방서에 따라서 웬만한 단열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도 단독주택, 다세주택 많이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단열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단열재가 좀 부족한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빌라를 하나 사거나 건물을 하나 아파트를 사거나 뭔가 하나 샀는데 입주한 지 1년 있다가 타일이 뻥뻥 터지거나 우르르 떨어져요. 예. 근데 안에 봤더니 밥도 다 차 있어요. 밥도 다 차 있어. 근데 다 떨어졌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응력을 말씀드리면 환경과 응력 겨울철에 여름철에가 아니라 겨울철에 문제가 많이 나죠. 겨울철에 안쪽에서 난방을 합니다. 우리가 난방을 하니까 안에는 따뜻해요. 안에는 따뜻해. 자, 따뜻해. 외벽은 추워. 안쪽은 따뜻하고 외벽은 추워. 그럼 요 가운데 경우 무슨 현상이 생기죠? 결로 현상. 우리 수분이 맺히거나 그렇죠?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많아요. 근데 타일을 붙여놨는데 사춘율이 충분하지 않고 안에가 펑펑 비었어. 그럼 습기가 차겠죠. 그렇죠? 습기가 차요. 일단은 습기가 찹니다. 1년 돼서 계속 타일은 모르타르나 시멘트는 100년 동안 양생을 거쳐서 태화 과정을 겪는다 그러죠. 계속 단단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그 다음에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이후로부터 태화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단지 1년 된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골재가 수분을 먹고 빈틈이 많이 생겨서 그 안에 결로가 많이 생겨요. 곰팡이도 생기고 그게 1차입니다. 수분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은 단단한 그런 어떤 게 떨어지겠죠. 예, 단단함이 떨어지겠죠. 수분을 먹으니까 모르타르 안에 시멘트가 흔히 그냥 쉽게 시멘트가 수분을 먹으니까 1년 된 붙인 지 1년밖에 안 된 게 수분을 먹어버려요. 모르타르가. 그러면 강도가 약해지겠죠. 툭툭 치면 요로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일단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랬다가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안에는 따뜻한데 밖에는 차가우면은 밖에서부터 얼어요. 천천히 얼어. 벽이 얼고 단열재가 얼고 그 안에 조적이 얼고 그 다음에 그 젖어 있던 모르타르가 얼어버려요. 그쵸? 네, 모르타르가 얼어버려요. 얼면서 그 안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팽창을 하죠. 수분이 얼면서 모르타르와 타일이 팽창을 해버려요. 네? 모르타르와 타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로라는 게 생기고 외부에서 겨울이 지날수록 11월, 12월, 1월, 2월에 극강의 추위를 겪으면서 점점 얼어버려요. 밖에서부터 얼어. 그럼 모르타르가 얼면서 얼으면 어떻게 돼요? 수분은 어떻게 돼요? 얼면 팽창하죠. 우리
물 뚜껑 닫아놓고 얼면 물 뚜껑 위로 팡 터지듯이 이렇게 얼음이 올라오듯이 팽창을 합니다. 그럼 얼어버려요. 팽창을 합니다. 그럼 타일이랑 일단 떨어져요. 타일이랑 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빠바바박 소리가 나요. 그렇죠? 타일이 깨지고 터지니까. 왜? 모르타르가 얼어서 팡팡 방리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얼음으로 인해서 붙어 있다고 쳐도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요. 틱틱거리는 빡빡 소리가 나요. 근데 붙어 있어. 왜? 얼음으로 인해서 붙어 있거나 얼어서 붙어 있거나 아니면 줄눈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경우 많이 봐요.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이죠. 줄눈이 2년은 버티고 있어. 줄눈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줄눈과 그 다음에 이 외벽 쪽의 타일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타일과 맞물려 있으니까 요게 맞물려서 이제 그냥 달강달강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되면 한 80%까지 공정이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자의 공정이. 근데 봄이 돼요. 이제 봄이 왔어. 봄이 오면 어떻게 돼? 봄이 오면 안쪽은 계속 따뜻해. 밖에 얼었어. 그럼 안쪽이 따뜻해. 안쪽에서부터 풀려나가요. 안쪽에서부터 풀려나가. 외벽에서부터 녹아나가. 안쪽에서부터. 얼을 때는 외벽에서부터 얼어왔지만 풀려나갈 때는 안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풀어나가요. 기온이. 타일이 먼저 기온이 상승하고 모르타르가 기온이 상승하고 벽 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봄에 또 햇볕이 오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기온이 낮은 상태죠. 얼어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려나갈 때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었던 거는 밖에서부터 얼어서 펑펑 터져 있는 반면에 밖에서는 봄이 오면 빨리 난방을 계속하고 따뜻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녹아요. 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많이 탈락이 오는 거죠. 예. 복합적인 요인이겠죠. 사춘도 덜해서 결로현상. 밖에서부터 얼어. 타일이 얼었어. 얼으면서 팽창을 했어.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이죠. 외벽, 응력의 작용과 환경의 작용, 온도의 작용, 타일의 흡수율, 그 다음에 사춤률의 요인.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자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우리가 보통 보다 보면 콘크리트 벽면에서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볼 때는 뭐 떠붙임을 5년까지 제가 초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냥 기준으로 5년까지 초보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 넘으신 분들 그 이하로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떤 하자의 요인을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왜일 것이다라는 걸 거의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랑 같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응력의 작용이라든가 복합적인 요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를수록 단독으로 일어난 것과 결합인 복합적인 요인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다, 네가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뭐 이렇게 박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타일을 붙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집에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저는 조금 더 늘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빠르고 다른 타일 채널과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다들 타일 붙이시고 다들 잘 하시고 그런 컨텐츠가 많은데 저는 저만의 컨텐츠를 추구해요. 솔직히 시간이 너무 깁니다. 3분, 5분, 뭐 10분 단위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자, 40분 강의를 4편으로 나눠서 한번 이어보질 않으세요. 어차피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끊었다가 다음에 이걸 누르면 다시 이어보기가 되기 때문에 4강으로 나누는 것보다 뒤죽박죽 앞뒤 설명을 드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듣다 끊고 뭐 출근 시간 때 끊고 퇴근 시간에 다시 클릭을 하시면 그게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컨텐츠가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나누면은 뭐 수천 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편 이상이 여전히 또 밀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3강, 4강, 5강, 10강으로 나누다 보면 너무 강의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우리가 만날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제가 시간이 좀 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라든가 저를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있으시죠? 뭐 멘탈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좀 그냥 아무 이야기나 좀 저랑 나눠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요즘에는 제가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을 계속 주시는데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조금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좀 되니까 여러분들 또 연락을 주셔서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38분, 예, 이 정도면 예, 보통 우리 강의 보통 한 40분, 50분 들으시죠? 예, 앉아서 공부할 때 그리고 10분 쉬시죠? 그 정도 강의 내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블침 하자 유형 이렇게 해봤고요. 앞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와 이거 정말 계속 이거 문의 왔었던 것 같아요. 자기질, 떠발이에 대해서 해달라고 다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민 많았어요. 정말 이제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된다.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아무 문제 없다. 누구는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건들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예, 이 컨텐츠 순서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예, 그런 거 예고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기질 떠붙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계속 질문 주시고 댓글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막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지금 쌓여 있어요. 자기질 타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욕도 많이 먹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욕 먹진 않아요. 그 질문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예, 하지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의 컨텐츠가 그런 민감한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마감이라든가 마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주신 부분도 있으세요. 마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기준은?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다 지운 적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마감에 대한 것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마감의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자와의 소통, 문제점, 관리자의 문제점, 나의 문제점, 예. 관리자가 기준인가, 도면상의 마감의 기준인가, 예. 그런 것도 헷갈려서 하시죠. 그런 것들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 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